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는 잠시 숨을 멈췄다. 왜 그런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다. 놀라서도 아니었고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 때문이었다. 늘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기억 속 모습과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병실이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넬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 사이에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다만 이 병실을 나설 때쯤이면 자기 생각 중 일부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만 있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감정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쪽이었다. 결혼 전부터 일을 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삶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너무 가까워지지도 쓸데없이 감정을 쏟지도 않는 것. 그게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 기준 안에 있었다. 예의를 지키고 필요한 말은 하고 그 이상은 굳이 하지 않는 관계. 며느리는 그게 충분하다고 여겼다. 사실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른이라기보다는 그냥 불편한 존재에 가까웠다.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신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겼다. 시어머니는 늘 조용했다. 아침 인사를 건네도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에 앉아도 대화의 중심에 서는 법이 없었다. 반찬이 입에 맞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여러 생각을 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왜 늘 눈치를 볼까? 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을까? 그 생각들은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답답함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우려 할 때도 항상 먼저 물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괜히 방해되는 건 아니지.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로함이 쌓였다.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왜 매번 확인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며느리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이 집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 큰 말다툼도 없었고 누군가 울거나 화를 내는 일도 없었다. 인사는 늘 오갔고 식사는 함께 했고 주말이면 같은 공간에 앉아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집안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식탁에서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TV 소리를 괜히 키우는 순간 누군가 먼저 자리를 뜨는 타이밍.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면 그제야 따라 일어났고 며느리가 무언가를 정리하면 그 옆에서 조용히 다른 걸 치웠다. 마치 이 집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느리는 그 모습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심해지려고 했다. 괜히 신경 쓰면 자기만 피곤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안일도 그랬다. 시어머니는 빨래를 개다가도 며느리가 보이면 손을 멈췄다. 내가 할게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괜히 선을 넘지 않으려는 것처럼 며느리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그냥 자기 집처럼 있으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들수록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멀리 두게 됐다. 아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숙제를 하다 말고 딴짓을 하는 아이를 보며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말았다. 입을 열었다가도 다시 다물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괜히 말하면 또 잔소리처럼 들리겠지.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건 며느리만이 아니었다. 문제가 된 날은 아이 학원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었다. 아이의 성적이 잠시 주춤했고 며느리는 그 원인을 학원 스케줄에서 찾고 있었다. 식탁 위에 학원 전단지가 펼쳐져 있었고 며느리는 일정표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줄이고 이건 하나 더 넣어야겠네. 그때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애가 요즘 조금 힘들어 보이네. 말은 아주 작았다. 조심스러웠고 부드러웠다. 그 안에는 비난도 지적도 없었다. 그저 어른으로서의 걱정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예전이랑은 달라요. 말은 차분했지만 톤은 분명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선. 그 이상은 넘지 말라는 신호.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식탁 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다. 갈등 이후의 냉각 기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다. 대화는 필요할 때만 오갔고 눈이 마주치면 서로 먼저 피했다. 며느리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괜히 말하다가 또 불편해질 바에는 이 정도 거리가 낫다고 여겼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다. 집안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했고 부엌에서도 조용히 움직였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느끼고도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았다. 원래 말 없는 분이잖아. 괜히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게 넘겼다. 남편은 이 미묘한 변화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요즘 엄마 좀 조용하지 않아? 며느리가 물으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원래 엄마가 그래. 괜히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며느리에게 이 상황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다. 그래서 며느리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흘러가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시간은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나게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순간들, 대답이 짧아지는 목소리, 자신이 다가가면 한 발짝 물러나는 그 미묘한 거리. 그런 것들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다. 다만 굳이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웠다. 그래서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았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분명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진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점이 오히려 조금 무서웠다. 자기처럼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선을 분명히 긋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괜히 가까이 다가갔다가 상처를 줄까봐 혹은 받을까봐 시어머니는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싫어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잘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잘해준다는 기준이 자기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괜히 반찬을 챙겨주거나 아이 문제에 조언을 했다가 간섭으로 보일까봐 항상 망설였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이는 것. 필요하면 뒤에서 돕고 앞에 나서지 않는 것.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학원 이야기가 나왔던 그날도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사실 며느리의 반응이 어떨지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꺼낸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확신했다. 아,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더 뒤로 물렸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아이 곁에서도 자기가 없는 게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편해야 이 집이 편해질 거라고 믿었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건 아주 사소한 계기 때문이었다. 아이 학원비 이야기가 잠깐 오갔던 날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내뱉은 한마디였다.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말에는 불평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자기는 그동안 이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 말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시어머니는 혼자 은행에 갔다. 크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자기 방식대로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통장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 큰 금액도 아니었고 누군가 인생이 달라질 만큼의 돈도 아니었다. 그저 매달 조금씩 티나지 않게 넣는 돈. 며느리가 모르게 부담 느끼지 않게. 메모는 그보다 나중에 쓰게 됐다. 통장만 덜렁 남겨두는 건 괜히 오해를 살 것 같았다. 그래서 아주 짧게 적었다. 아이에게 쓰일 일이 있으면 편하게 쓰라고. 그 한 줄을 쓰기까지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펜을 내려놓았다. 괜히 감정이 실리면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딱 필요한 말만 남겼다. 쓰러진 날, 그날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아침을 차리고 아이를 한번 보고 부엌을 정리했다. 조금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늘 있던 일이었으니까. 그러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었다. 그게 시어머니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전화는 며느리에게 먼저 갔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그래도 크게 위험하진 않겠지. 그 정도 생각만 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잠시 발을 멈췄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늘 단정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어서인지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고르고 표정도 평온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평온함이 며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병실 한쪽에 서 있었다. 괜히 가까이 가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고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병실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 사이에서 며느리는 자기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가방 속 통장과 메모.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보호자분, 이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가리킨 건
시어머니의 낡은 가방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지갑, 손수건,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다. 하지만 통장 표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아이 이름이었다. 며느리는 무의식적으로 통장을 펼쳤다. 숫자들이 한 줄 한 줄 정리되어 있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숫자들이 한두 달의 것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돈이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이 잠시 비어버렸다. 통장 아래에는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짧은 글이었다. 아이에게 쓰일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쓰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떠올렸던 시어머니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말이 없던 식탁, 조심스럽던 손짓, 한 발 물러나 있던 태도. 그 모든 게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말하지 않았던 것이 무심함이 아니라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기 판단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이 며느리를 향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미안함도 서운함도 아닌 그냥 익숙한 표정이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며느리는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었다. 대신 가만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처음 잡는 손이었다. 생각보다 차가웠고 생각보다 작았다.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병실에서는 긴 대화도 극적인 사과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다. 이후의 변화, 퇴원 이후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크게 말을 나누지는 않았고 서로 조심스러운 태도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분명히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부엌에 있으면 괜히 한 번 더 물었다. 이거 같이 할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아이 문제에서도 며느리는 한 박자 늦게 판단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는 기색이 보이면 먼저 고개를 돌려 기다려 주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으로 마음을 지킨다. 며느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알아차린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오해가 풀리지는 않아도,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만 바뀌어도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이야기는 그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